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는 27.4%, 오늘은 24%. 떨어지는 윤석열 지지율 추락을 보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조사한 8월 첫째 주 윤석열의 국정수행 능력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 24%로 조사가 됐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 66%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별에서는 전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하물며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잘한다는 응답이 38%인 반면에 잘 못한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에서는 60대에서 긍정평가가 35%, 부정평가 55%였고 70대에서는 긍정이 42%, 부정이 37%로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다소 높았습니다. 윤석열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가 23%,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이 10%,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다 못한다는 응답 6%,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이 5%, 직무 태도, 외교가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9%, 그리고 국민의힘이 34%,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23%, 그리고 정의당이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힘당의 내부 분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분발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이렇듯 형편없는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3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민주당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50% 정도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면서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 해내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럴 때 거대 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과 이상민 탄핵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준석이 연일 윤석열에게 날선각을 세우면서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예 착심을 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과 비대위 체제를 저격했습니다.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준석에게 내부 총질한다고 지적해도 부질없는 이유는 수많은 자기 모순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가기 있기 때문이다.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하는 인식도 한심한 게 당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다.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 형용 모순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당에 대해 하는 말은 모기소리 이하로 격화될 것이다.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지는 일이 없었고 이준석을 내쳐야 여성표를 받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 속에 어제 드디어 전 연령에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다. 세대 포이론을 대체할 전략이랍시고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다. 지지율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다 안다.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 아니냐?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거다.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는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자고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다. 추가. 오늘 그래서 당이 비상 상황인지 표결을 한다는데 결국 현재 당의 최고의 구성원은 누구냐?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는 사퇴했냐?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한 상태냐? 정작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를 오늘 목격하게 된다라는 글과 함께 여당의 위기 책임이 윤석열과 윤핵관들 때문이라는 여론조사 지표를 올렸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을 겨냥해 한심하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윤핵관들에게
삼성 간호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간호, 머슴이라는 소리죠. 거친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준석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그래 해볼 테면 해보자 라는 심산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냐? 나도 너희들의 약점에 대해서 웬만한 정보 다 있다. 뭐 이런 뉘앙스 같아 보입니다. 했냐 안 했냐를 두고 경찰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준석의 이런 발언이 과연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주 재밌어지는 듯합니다. 이왕 싸우는 거 둘 중 하나는 아주 그냥 골로 가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에서도 이재명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의원을 기소하고 사업 처리하기 위해 적폐들이 총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호박계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운운하지요. 현재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는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가 최초로 5만 명을 넘었습니다. 11시 현재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런 청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청원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당헌 당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소지 역시 없지 않습니다. 기소가 되는 것과 동시에 당무가 정지가 된다면 당연히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죠.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정정국이 예상되는 바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 동지들을 위해서는 제9장 윤리심판원 제80조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 인원이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선 만큼 조만간 당 차원에서 답변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 관계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비대회의를 거쳐 답변을 언제 어떤 내용을 할지 결정할 것이다. 현 지도부인 비대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차기 지도부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 체제에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잡음이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본인이 저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걸로 또 다른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에서 조속하게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 아닙니다. 경찰이 김혜경 여사의 수사를 전당대회 이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속하게 이런 부분을 비대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적폐들의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 의원이 열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김현정 비대위원이 경찰 수사당국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노골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치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증이자 수사 결과를 손에 쥔 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사당국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근거한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조속한 결론 촉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